자, 연금 소득은 우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둘로 나눠요. 공적 연금은 우리나라 5대 공적 연금이라고 말하는 게 국민연금, 그리고 우리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그리고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이거 두 개를 동시에 낼 수는 없어요. 근데 지금 이걸 통합하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게 요즘 이야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엄청 싫어하죠. 공무원들은 연금만 바라보고 산다 뭐 그러고 있는데, 저처럼 나는 국민연금 안 받을래 이런 사람들을 이제 조절을 시키려고 좀 하는데, 몰라요. 잘 가고 있는 건지. 근데 이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해요. 1월 달에 공적연금 소득만 있는 사람들은 1월 달에 연말정산을 하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사적연금이라고 말하는 거 있죠. 이걸 우리는 계속 이제 연금소득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이 보험회사에서 받는 거 있죠. 제가 국민연금을 무시하는 건 아니고 안 받겠다 말하는 이유가, 제가 사적연금을 우리 어머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넣고 있으니까 이제 저는 그걸 받겠다, 삼성화재만 안 망하면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은 국민연금은 망할 수 있지만 삼성화재가 망할 확률이 더 낮아요. 그리고 확률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럼 이제 비과세 연금은 제가 앞에 우리 쓰면서 이런 말 했죠. 죽거나 다치거나 포로됐을 때다. 읽어보시면 다 그런 식인 거예요. 뭐 유족연금 막 이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해당 사항이 아닌데,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필요경비를 인정해 줄 거라 그랬죠. 그게 오른쪽 285페이지 위에 보시면 연금소득금의 계산에 총연금액은 비과세나 분리과세가 있으면 빼고, 그리고 거기에 아래 있는 동그라미 1번에 연금소득 공제율이라는 게 있어요. 연간 연금이 얼마이면 이제 얼마를 빼겠다, 이런 식으로. 연금 1년 동안 350이라는 건 한 달에 30만 원 돈 안 되게 받죠. 근데 그렇게 받으신 분도 있겠죠. 한 달에 전에 누가 자기 꽤 많이 넣었다고 자랑하더라고. 얼마씩 그랬더니 10만 원 그러길래 훌륭하다 그랬어요. 걔는 나중에 받아봐야 1년에 360만 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세금 낼 거 없을 거예요. 공제 다 받으니까. 그죠? 근데 오랫동안 낸 거 훌륭하긴 한데, 근데 항상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죠. 내가 1년 동안 총 낸 게 120만 원 냈어요. 설마 걔네들이 뭘 준다고 해서 1년 동안 그 두세 배 이상 주겠어요? 그럴 일은 없겠죠. 낸 것만큼 그보다 좀 더 들어올 거다 생각해야지. 자, 그럼 연금소득의 뭐 수입 시기 뭐 이런 건 중요한 거 아니고, 이제 아래쪽에 보시면 그 마지막 단락에 공적연금소득은 다른 소득이 없다면 연말정산으로 과세가 종결되지만, 이렇게 말한 게 제가 1월 달에 연말정산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연금소득 이외에 종합과세 소득이 있으면 당연히 확정신고해야 되는데, 자, 여기를 줄 거 두세요. 사적 연금이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데, 자, 이 선택적 분리과세는 내가 분리과세를 하느냐 아니면 종합과세를 하느냐, 이 두 개가 선택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종합과세의 최저세율은 몇 퍼센트라 그랬죠? 6%다라고 했었죠. 만약 내가 이 구간에 맞아요. 근데 분리과세를 하면 5%예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얘가 유리할 것 같아 보이죠. 그런데 분리과세를 하는 그 뭐냐 빼고 우리는 종합소득금액의 소득공제를 할 건데, 소득공제 받는 금액이 많다면 얘는 종합소득금액에다가 과세를 집어넣어서 소득공제 받아버리면 그 금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내가 이걸 분리과세하고 받았던 소득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1,000만 원이었어요. 근데 소득공제가 1,200이 된다면, 그러면 이 200 아깝잖아요. 그러면 얘를 종합과세로 보내버려서 예를 들어 1,300을 만들어서 100만 원만 6% 받으면 이게 더 싸게 되겠죠. 그럼 이제 내가
더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걸 선택적 분리과세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이자 소득, 배당 소득 합친 금융 소득은 선택이 아니에요. 걔는 선택이 아닌데 얘는 선택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선택하는 세금까지 계산을 안 시키겠죠. 그래서 자, 지금 이야기하는 건 소득 금액이 아니고 사적 연금 소득이에요. 소득 금액이 아니고 소득이라는 것도 같이 인지를 해두세요. 소득이 1,200만 원까지, 연금 소득이 1,200만 원 이하이면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이라는 게 있는데, 자, 기타 소득은 어쩌다 한 번씩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데, 자, 우리 첫 번째 점을 보면 우리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와 해설, 개몽 또는 연계 심사 등 하고 받는 보수, 이런 걸 뭐 예를 들어 강연한 걸 일시적 강연, 고용관계 없이 어쩌다 한 번 한 거. 자, 그리고 세 번째 점이 문예 창작 소득이라고 있는데, 자, 여러분 중에서 글 잘 쓰시는 분들 이제 글을 써서 어디 원고 당첨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받는 걸 우리 원고료 등이다라는데 기타 소득의 원고료예요. 근데 그 TV 드라마 작가들 있죠. 그 사람들은 어쩌다 한번 받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받죠. 김수현 작가, 그 사람은 드라마 한 회당 1억이라며 훌륭하신 할머니예요. 저도 처음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그만큼 돈 번다 그러길래 그 남자애 중에 김수현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 난 걔가 한 번 나올 때 1억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할머니더라고. 우리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으면. 드라마가 몇십 부작 아니에요? 팬 때가 나처럼 노가다보다 훌륭할 때가 많아요. 그죠? 자, 그분은 사업소득인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 저작자, 실현자, 음반 제작자, 방송업자, 이 사람들이 하면 사업소득인데 그 외자, 자식들 상속받고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래서 그 저작권으로 돈 받거나 그러면 그거는 기타 소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밑에서 두 번째 상금, 현상금, 복권, 그런 거의 당첨금이나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노름이에요. 그리고 우리 두 번째 줄에 뭐 슬롯 머신 있죠. 우리 이제 강원랜드 가면은 그 사람들 신기한 사람들 있죠. 한 번 정도씩 구경 가봐요. 새로운 세상이에요. 멀쩡하게 생긴 아줌마라고 하면 되죠. 아가씨가 바닥에 집 쫙 깔고 있어요. 신기해서 그 구경만 해도 시간 다 가요. 뭔 생각으로 저질할까 이런 생각으로. 내가 봤을 땐 저 사람 돈 많이 잃었는데 한 번 따면 세상을 다 가진다는 표현을 짓고 있어요. 그게 노름인가 봐. 정말 하늘은 참 고마운 게 제가 그런 거에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게. 저는 고스톱하고 포카를 최고로 배웠어요. 그래서 잘 쳐요. 군대에서는 조금 했어요. 자, 다음 마지막 줄에 또 보시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위약 배상금 있죠. 그것도 당연히 만약에 뭔가 또 늦게 해줘 가지고 지체상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우리 기타 소득으로 들어오게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면 보상금 있죠. 우리 퇴직한 후에 받는 직무발면 보상금은 얘는 우리 책에 적혀 있나? 비과세 적혀 있으니까 자, 우리 그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직무발면 보상금을 받으면 기타 소득이에요. 근데 회사를 다니는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퇴직 후라고 적혀 있죠. 그 퇴직 전 받는 직무발면 보상금은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 받으면 기타 소득이 되는데 둘 다 500만 원은 비과세예요. 500만 원. 우리는 직무 발명이나 개발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을 많이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뭐 재산권에 대한 알선 수수료나 사례금, 또 법인세법 규정에 의해 기타 소득으로 처분된 거, 이거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건데 이런 거예요. 대표이사가 출장 가는데 자기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래서 아들 비행기 값이나 아들 숙박료까지 같이 냈다면 그 아들은 어쩌다 한번 온 거죠. 그럼 그 아들이 기타 소득이 발생한 거로 소득 처분을 해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 돈만큼. 자, 그리고 뇌물, 알선, 배임 수재. 그리고 우리 서화나 콜통품을 양도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은 우리 기타 소득인데, 자, 비과세에서 다른 것 말고 위에서 네 번째 점을 보시면 종업원의 직무와 관련된 우수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보상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제가 방금 앞에 말했던 직무 발명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라는 거예요. 500만 원까지는. 그럼 500만 원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할 거예요. 근데 기타 소득에서도 자, 이거에 대한 필요경비가 입증이 안 되지만 비과세를 많이 잡아주고 있죠. 그래서 직무발명 보상금을 700 받았어요. 그럼 500만 원 비과세고 200만 원 가지고 바로 세금 부과할 거예요. 필요경비는 입증될 게 없으니까. 그럼 그 200만 원의 기타 소득의 세율은 20%예요. 왜 놀래? 얼마 안 돼요. 불로소득이면 커 보이지만 불로소득이 아니면 필요경비가 60% 80% 빼고 하면은 20%면 한 8.8%나 4.4% 돼요. 지방소득까지 합치면. 순간 느낌이 확 다르죠. 다들 20%면 많이 놀래더라고요. 불로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니까 정말 20% 맞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상관없잖아. 여러분 있을 수도 있지. 복권 당첨.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해요. 어느 순간 5천 원이 아까워서 안 사고 있어요. 아니, 번호가 30개 번호 중에 3개가 안 맞아요. 제 친구가 너가 어느 순간 일률적으로 한두 달간 2개만 맞을 때 자기한테 말해달래. 내 번호 피해서 찍겠다고. 그럼 자기는 4개라도 맞잖아. 자, 다음 이제 기타 소득의 과세 최저한이라고 적혀 있죠.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 이 돈만큼은 세금을 과세 안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표현해 보면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세법에는 과세 최저한, 소액 부징수, 최저한세. 참 표현이 애매모호한 표현들이죠. 자, 과세 최저한이라는 건 얼마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할 거니까 세율 안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로또가 바꾼 게 우리 5만 원이에요. 원래 4만 원이었거든. 옛날에 4만 원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하겠다였는데 로또가 옛날에 2천 원이었다가 1천 원으로 내려가면서 그 몇 등인지 모르겠는데 5만 원 당첨되는 게 있어요. 그 사람 수가 꽤 많은가 봐. 근데 왜 나는 한 번도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세금이 있으니까 그 로또 판매점에서 당연히 해줄 수 없고 은행 가야 되는데 은행에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세 최저한 금액을 5만으로 높였어요. 그럼 이제 세금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로또 판매점에서 이제 그걸 바꿔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러분 중에서도 그 동물 애호가들 있죠. 그 말 좋아하시고 하시는 분들 꼭 과천으로 가시더라고. 그럼 거기에 이제 한 번 넣었을 때의 최대 금액이 10만 원이에요. 한 번도 안 가봤죠? 저는 가봤어요. 와, 영화 같아요. 말이 뛰면 사람들이 정말 영화처럼 와 하고 일어나요. 저 보고 뭐, 정말 어디 영화 촬영하고 있나 하고 두리번 그리고 있어요. 30분마다 뛰어요. 나 아는 형한테 욕 들어 먹었어요. 밖에 말 구경하러 말이 미리 도는데 가니까 말 다리 근육이 와 멋있더라고. 그거 보고 있는데 이미 좀 있으면 시작한다고 막 욕하더라고. 근데 그게 그 백백 걸리는 사람은 없겠지만 백백까지는 세금 부과 안 한대요. 정말 제가 거기 간 이유가 제가 이 스카이 라운지를 쓸 수가 있어요.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정말 말을 사랑하는 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제 위에서 이제 한 번씩 가고 싶으면 저한테 딜을 해요. 같이 가서 1시간만 있어 달라. 그러면
이제 바로 옆에 있는 어린이 대공원, 서울대공원을 끊어줄게. 그럼 또 이제 거기에 제가 이제 혹해가지고 같이 갔다가 저는 이제 서울대공원 놀고, 그럼 이제 그 형님은 한 종류의 동물만 보고 저는 여러 종류의 동물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만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한 번씩은 가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난 경륜장은 근데 재미없더라. 가봤는데 그래서 한 번 가봤고, 한 번씩은 가봐요. 그 남자친구나 남편 데리고 그 강원도 가면 저기 어디죠? 저기 하이원. 그런데 뭐 스키 타러 간 김에 한번 가자 그러면 아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는 그런 생각 다시 들어요. 올라가는 길에 온통 자동차 담보로 돈 빌려준다는 막 그런 게 온 천지에 있고, 뭐 깨끗한 라스베가스 느낌 전혀 아니에요. 이상 컨테이너에 막 수입 참아서 있고 막 그래요. 누가 봐도 누가 맡긴 것 같은 느낌. 근데 보기 안 좋구나. 들어가면 뭐 아줌마도 이쑤시개 꽂고 이래 앉아 있고 막 그래요. 정말 보기 안 좋더라고.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 더 안 하고 싶어지니까 난 더 좋더라고. 거기도 한 두어 번 땅팔로 갔다가 가보고, 동물도 하는데 자전거 하는 데는 진짜 노름꾼만 모여 있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다음부터 나는 개인적으로는 좀 부정적인데, 근데 또 좋아하시는 분은 죽으라 하더라고. 그죠? 그 사람들은 돈 좀 벌어도 세금 안 걷는데, 근데 안 벌더라고. 그죠? 소액부징수는 뭐냐면 세금을 부과했는데 세율을, 그럼 세액이 나왔잖아. 그 내일 세금이 얼마 안 되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과세최저하는 최소한 세금 얼마는 받을 거야. 그거예요. 이 세 개 의미가 서로 다 다르죠. 그래서 뭐 과세최저한이다라고 했는데 그 금액 넘어갔는데 소액부 징수에 걸려서 안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식으로 얘네들 표현이 있는데, 여기는 과세최저하는 이런 것들을 안 받는다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럼 우리 기타 소득 금액에서 계산해서 동그라미 A에 적혀 있는 얘 꼭 기억하세요. 복권 당첨 소득이나 아니면 우리 노름한 불로소득은 이걸 가진 자가 너무 쉽게 돈을 쓰죠, 현실적으로.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나중에 세금을 확정신고할 확률은 없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쓰고 있어요. 무조건 분리과세. 그래서 분리과세를 하게 되면 소득 금액이 있다라고 했나요? 빼버리니까 소득 금액이 안 들어간다고 했죠.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든 할아버지든 복권 당첨되시면 그건 소득에 합산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리과세를 계속 체크를 하는 거예요. 노름했다는 이야기는 안 하니까 시험에서. 그럼 이제 선택적 분리과세가 있죠. 그럼 기타 소득에서는 자, 얘 기억해 두세요.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이번에 소득이 아니고 300만 원 이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이번에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앞에 사적 연금 소득 1200이었고 이번에는 기타 소득 금액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자,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자, 직무방해 보상금은 이번 계정으로 들어왔는데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얘도 뭐 분리과세 시키고 싶으면 이제 된다 정도 보시면 되고, 그럼 오른쪽 287페이지에 C에 보시면 필요경비가 80% 60% 적혀 있죠. 그럼 과거에 다 80%였다가 얘가 60%로 내렸어요. 제 친구가 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면 제가 옛날에 논문을 쓸 때 똑같은 소득인데 기타 소득자와 사업 소득자를 비교하면 사업 소득자가 세금 더 많이 낸다. 그래서 사업 소득자를 내려야 된다. 경비 낼 수 있는 세금을. 그래서 경비율을 높여줘야 한다고 논문을 교수님하고 많이 썼는데, 얘네들이 사업 소득에 세금을 내린 게 아니고 기타 소득에 세금을 높여서 비싸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자, 여기에 80%로 지금 하고 있는 건 80%라는 건 1000만 원 받았는데 80% 경비를 입증하면 2000만 원 벌었다고 된다는 이야기예요. 풀려경비로 뺄 거니까 소득 금액이. 그게 우리 서로 경쟁을 하는 우리 상금 경쟁에서 1, 2, 3등 하는 거에서 상금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노력을 한 거죠. 그래서 1등이든 3등이 될 거잖아요. 그런 형식에 대한 상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고통품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세 번째 위약금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있죠. 이건 뭐죠? 여러분들이 아파트 분양받았어요. 그래서 언제 들어가기로 준비 다 해뒀는데 아파트를 다 못 지어놓은 거야. 그러면 입주가 지체되죠. 그럼 그때까지 그 유산 집에 월세나 전세 살 수 있을 돈만큼 어느 정도 주게 될 거예요. 그럼 그게 기타 소득이 되는데 그게 80%는 이제 필요경비로 빼준다는 거예요. 그게 이것만 80%고 나머지 다 60%예요. 그럼 여러분 시험할 때는 남편이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기타 소득자로 원고로 당첨되고 그럴 거예요. 그러면 이제 60%라고 보시면 돼요. 원고 당첨이나 일시적 강요는 필요경비가 60%다. 이걸 좀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든 거예요. 일시적 강연으로 예를 들어서 700만 원을 받았어요. 우리 가족이. 자, 그럼 이 700만 원을 받게 되면 자, 이 700만 원에 인정해주는 추정 필요경비가 60%를 인정해주기 때문에 그러면 420만 원이 필요경비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기타 소득 금액은 28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럼 280만 원이면 300만 원에 못 미치죠. 그러면 분리과세가 편하다면 분리과세를 시켜버릴 거예요. 이거에 20%인 세금과 이 사람을 나중에 나의 공제자로 만들었을 때 나의 한계세율 1원당 얼마씩 세금이 올라갈 거냐하고를 비교를 해서 유리한 걸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선택적 분리과세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냥 분리과세하면 소득이 없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20% 세금 내고 이거에 20% 내고 세금이 없는 사람으로 되어버릴 거냐? 14만 원 내고 아니면 이 사람이 그냥 소득 있는 사람으로 하면 이 사람이 6%를 내게 되겠죠. 6% 전체 종합소득금액의 6%를 낼 거예요. 그거하고 내 거하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내한테 집어넣었을 때 나의 이득하고 그리고 비교하는 게 얘는 선택적 분리과세라는 거다 정도만 아시면 돼요. 자, 근데 자, 지금 제가 한 거에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추정 필요경비를 60% 해준다는 건 필요경비 입증이 힘들기 때문에 입증을 못해도 이만큼 너가 노력한 거니까 불로소득이 아니니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제 조건이 지금 60, 80에 적혀 있는 내용들 보면 불로소득이 없어요. 불로소득의 성향이라고 한 앞에 노름이나 이런 거는 실제 필요경비인 1,000원, 만원, 아니 1,000원이죠, 1,000원, 뭐 아니면 경마 같은 경우도 10만 원 넣었으면 10만 원. 이게 우리 실제 필요경비만 빼고 나머지를 세금 부과하는 거고 추정 필요경비는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오해하지 말라는 게 추정 필요경비가 60%면 420인데 실제로 들어간 게 600이라는 게 입증을 할 수 있으면 실제 필요경비를 빼는 거예요. 실제 본건 100만 원이잖아요. 그럼 100만 원으로 하는데 입증이 안 되거나 실제로 한 게 420보다 작으면 60%까지는 인정해 주겠다. 그게 추정 필요경비인 거예요. 그래서 실제와 추정 필요경비 중에 높은 걸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죠. 저는 이런 걸 봤을 때 미스 코리아가 상금의 80%만 필요경비가 들어갔을까요? 제 생각에는 한 10배는 들어갔을 걸. 그죠? 그럼 그 입증하면 세금 하나도 안 내면 될 텐데 전부 다 실제 필요경비를 입증 안 하더라고. 참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명예도 없는데 그죠? 옛날에는 그래도 명예가도 있잖아. 고현정 이런 사람들 그 1등하면은 다 연예계 TV 했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기타 소득 수입 시기는 신경 쓰지 마시고 자, 아래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을 보면 자, 일단 우리 세율 보지 말고 보시면 복권 당첨, 뇌물 알선 수재, 계약 위약에 대한 배상금 적혀 있죠.
그럼 제일 아래에 그 밖에 기타 소득 적혀 있죠. 한마디 위에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밖이라고 표현했으니까 오해할까봐 일반적으로는 20%라는 거예요. 여기는 그 밖이라 적혀 있지만 위에가 이상한 애들이잖아. 그 빼고 나머지는 일반적으로 20%다. 기타 소득 20%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위에 보면 복권 당첨은 원래 20%니까 20% 하는데 3억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30%를 받겠다는 거예요. 3억 기준으로. 자, 그리고 뇌물 주면서 원천징수 할 수 있나요? 원천징수가 뭔지 아시는 분들은 불가능하다는 거 알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연한 거죠. 아니,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원천징수 하지 않는 것은. 그럼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틀리는 건 원천징수가 뭔지 느낌을 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문제가 잘 안 읽혔든지. 그죠? 자, 이게 우리 기타 소득에 대해서 이제 과세하는 거였고, 자, 제가 앞에 썼을 때 2배 4근 연기 순서대로 썼는데 이 책에서도 2배 4 근자 빼고 연기로 갔죠. 그 이유가 우리한테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는 근로소득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실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 그래서 근로소득을 뒤쪽에 좀 더 자세히 쓰려고 빼놓은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근로소득은 우리 두 가지 타입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라고 말하는 상용직, 정규직, 그리고 일용직 근로소득자. 그럼 이 두 소득 형태 전부 다 우리는 근로소득이에요. 우리 일용직도 근로소득이라는 개념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럼 일반적인 근로소득자는 당연히 그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연합적 원천징수를 하고 다음 연도 2월 달에 연말정산으로 근로소득 확정 신고를 할 거다라는 게 여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럼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이 되는 거고, 그 외 다른 소득이 섞여 있다면 그러면 5월 달에 종합소득을 신고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자, 일용 근로자가 있죠. 자, 우리 그 소득세에 대해서 계산 구조라는 거 적혀 있는 거 쭉 보면 우리는 근로소득만 있는 자도 근로소득 공제도 받고 나중에 세액 공제도 받고 이런 공제들을 받죠. 그래서 일용 근로자도 그걸 받아야 되는데 일용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번 거를 전부 다 합산해 가지고 신고하라는 건 너무 부담을 주는 거죠. 도대체 어디서 일했는지도 기억하는 것도 힘든데 1년 동안 어디서 어떻게 버는지를 정리하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일용 근로소득자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대상이에요. 자, 일단 그거는 상식 기억해 놓고, 그럼 이제 이론상으로 그래서 예를 들게요. 이 사람의 일당이 있어요. 자, 일당이 20만 원이라고 볼게요. 그러면 일단 20만 원이 이 사람의 총 급여가 되겠죠. 그럼 여기에 근로소득 공제라는 걸 빼줄 거예요. 이 근로소득 공제가 15만 원이에요. 2만 원 곧 15만 원까지는 세금 낼 거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세금 낼 거. 자, 그러면 근로소득 금액이 될 건데 이 근로소득 금액에 또 다른 공제가 없기 때문에 죄송해요. 맞네. 근데 자, 얘가 머리 왜 이러지? 자, 과세 표준이 될 거예요. 그럼 얘가 5만 원이 되겠죠? 그럼 여기에 자, 세율을 곱할 건데 최저 세율을 곱할 거예요. 우리 최저 세율이 몇 퍼센트라고 했죠? 그래서 얘도 6%를 할 거예요. 그러면 산출세액이 나오는데 그러면 6%면 3,000원이 되게 되겠죠? 그럼 여기에 또 근로세액 공제를 해줄 거예요.
근로세액공제는 55%를 빼줄 거예요. 그럼 55%를 뺀다는 건 45%만 부과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45%를 하면 3, 4, 12, 3, 55, 1350원이다. 맞나요?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이 사람이 납부할 결정세액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럼 135원의 지방소득세를 하면 원천징수는 1485원을 원천징수해서 세금 빼고 20만 원 일당 중에 이 세금 빼고 받으면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거예요. 자, 이거 계산할 수 있으라고 쓴 게 아니라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엄청 많이 뺐죠? 그래서 1년 근로소득자도 소득공제도 받고 세액공제도 받더라. 빼고 다 빼더라. 왜냐하면 이 사람은 따로 종합소득 신고하기가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과세를 받을 때마다 그냥 분리과세로 그냥 끝내버릴 거기 때문에 빼주는 걸 전부 다 빼버린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일용직 아르바이트 하신 적 있는데 원천징수 당한 거 있으면 그러면 그 종합소득 신고하면서 다 돌려받을 수 있어요. 세금 낼 게 없으니까 15만 원 안 넘어갔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요. 우리 그는 의뢰도 좀 의뢰라기보다는 사건 좀 터져요. 한 번씩 사장님이 그 아르바이트생들한테 3.3% 떼놓고 그리고 지급해놓고서 원천징수 이행상 신고할 때 우리한테 그 사람들 명단 안 줘요. 자기가 그걸 먹었다는 거죠. 그랬다가 그 학생들이 옛날보다 요즘 애들 머리 좋아요. 종합소득 신고할 때 환급 받을 거라고 넣었는데 원천징수 내 얘기 안 뜨죠. 그래서 사장님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사장님이 어쩌죠 연락 와요. 그럼 전 대놓고 말해요. 왜 그 돈 얼마 안 되는 거 삥땅 치냐고. 그러면서 제가 말하는 게 수정신고하고 나면 사장님 더 불리하니까 그 친구한테 깜빡하고 세무사 사무실에 놓쳤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그 금액 다 돌려줄게 하면서 조금 더 얹어가지고 그냥 끝내야 되지 않으면 사장님 큰 시련이 닥칠 거라고 그런 이야기하면 그런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저 그렇게 연락 오고 나면 그다음부터 그 사장님 바라볼 때 저도 색안경을 끼고 봐요. 애들 콧물도 그 가지고 그런 짓 하는 참 나쁜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얼마나 큰 돈을 벌려고. 자, 일용직은 계산할 수 있으라는 게 아니고 공제 받을 거 다 받더라. 저도 옛날에 이거 어떻게 기억했냐면 많이 빼주더라. 45%인지 55% 구분이 안 가길래 많이 빼주더라. 그래서 55% 공제구나 이런 식으로 기억했었어요. 자, 그럼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 보면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이제 근로소득의 범위는 급여 등하고 양가로 이번에 급여성 대가하고 적혀 있죠. 자, 읽어보시면 또 회사가 지급해주는 웬만한 건 다 세금을 부과하고 싶어 하는구나. 회사가 돈 줬으니까 직원 입장에서는 월급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웬만하면 세금을 다 부과하고 싶다라는 투철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어요. 세법부전에 엄청 많이 적혀 있어요. 왜냐면 어떤 명목으로 준 거다라고 열거를 해줘야 되니까 그 명목들을 거의 다 열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아래에 기타 경제적 이익이라고 적혀 있는 곳 있죠. 여기에서도 교직원 자녀에 대한 등록금을 이제 우리 직원들이 면제해 주는 거 있죠. 그러면 그 돈만큼 자기는 학비를 안 냈잖아. 하지만 그만큼 경제적 이익은 취했죠. 그래서 그만큼 근로소득을 본 걸로 볼 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근로자가 부담할 세금을 사용자 회사에서 내주면 그 세금만큼도 돈 더 번 걸로 볼 거란 이야기예요. 듣고 보면 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거 부당하다고 안 내주면 그 사람 바보죠. 내주고 그 돈만큼 세금 내면 더 줄어드니까. 자, 그리고 종업원이 보험 계약자거나 직원이 아니면 종업원 또는 그 배우자 그 기타 가족을 보험 수익자로 해서 보험 회사의 보험료나 신탁 부금을 회사가 내준 거예요. 보험료 그냥 내준 거죠. 그냥 보험 내준 거예요. 계약자가 직원이고 수익자가 직원 가족인데 그 보험료를 회사가 내줬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내용 다 읽어보면 그 말인 거예요. 제가 자자 적혀 있는 건 놈자자라고 사장놈의 새끼라 그랬죠. 그래서 회사가 내준 거예요. 지금 사용자가 내준 거라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회사 사장님이 내준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직원한테는 월급 더 받는 거잖아요. 그 보험료만큼. 지금 그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기타 경제적 이익이라는 게. 또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들 있죠. 그리고 종업원이 주택 구입 또는 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았을 때. 그래서 이게 옛날에 삼성 그룹 쪽에 관련된 웬만한 지금처럼 작은 계열사가 있기 시절 전에 그때 제가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갈 때 삼성전자에 간 친구가 제일 부러웠었어요. 그때 걔 월급이 부러운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우리 친구들 사이에. 근데 제일 부러웠던 게 뭐냐면 그때 당시에 은행 이자가 엄청 비쌌어요. 막 7, 8%고 그리고 진짜 은행 통장에 넣어둔 사람도 3%에서 6% 사이에 이자율을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금리가 높죠. 그런 상황인데 삼성 직원은 집을 산다 그러면 80%만큼 1%를 해줬어요. 그게 제일 부러웠어요. 우리 친구 중에 1호 집 산 애가 그게 다니는 애였어요. 그러면 시장금리보다 저리로 받았죠. 그 차이 나는 만큼은 근로소득으로 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때 당시에 지금은 좀 회사들이 많이 그런 지원도 해주는데 그때 당시에는 삼성밖에 없었어요. 그런 거 해주는 데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노조 따위는 아무도 생각을 안 했죠. 그죠? 자, 다음 우리 295페이지에 뭐 제 위에 있는 건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이라고 적혀 있죠. 이제 근로소득으로 이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 사주조합원이 우리 사주 취득으로 한 거 이익은 그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언은 풀렸고 출퇴근 차량 운임 상당액이라고 적혀 있죠. 회사 버스 그 통근 버스라고 하죠. 그런 버스로 해서 직원들 그 태워 왔는데 그 차비 정도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엄청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우리 종업원이 지금 그 보장선본 말고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이라고 적혀 있죠.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해서 회사가 사택 제공해서 거기서 취하게 되는 이익 있죠. 기숙사 같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겠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다음 볼게 우리 연구보조비와 연구활동비하고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조금 얼마예요 도대체 이게? 여러분 결혼했을 때 회사에서 축의금을 얼마 줘야지 타당할까요? 일단 우리 느낌도 일단 5만 원 주면 너 결혼하고 오지 말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회사가 5만 원 줬다 그러면 그럼 그거는 아니라는 거 느끼는 건데 그죠? 그럼 얼마일까가 저는 항상 이 궁금해요. 사회 통념상 타당하대. 도대체 얼마가 타당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옛날에 박지성이 골 넣고 있던 시절 2002년도 2003년도 그때쯤에 거래처 직원이 결혼하는데 우리 사장님이 50만 원을 줬어요. 거래처에 직원이 결혼하는데 그래서 우리 회사 직원은 얼마 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하더라고. 턱 안 좋았어요. 우리 회사가 제가 가는 곳은 다 턱 안 좋아요. 그래서 우리 사장님이 맨날 돈 안 나가게 구슬을 하고 있는지 뭐 있던 사람도 헤어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정도가 50이면 자기 직원한테는 더 줄 거라는 거잖아요. 저술 먹고 물어봤어요. 얼마 주나니까 받고 싶은 금액만 하고 줄게. 일단 안 일어날 거라는 자신감인지 막 받고 싶은 거 말할 만큼 줄게 그러는데 그때 뭐 거래처에 그만큼 준다는 거 뭐 직원들한테도 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주겠죠. 근데 그때가 십몇 년 전이었으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월드컵 하고 그때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지금이면 근데 축의금은 그때는 지금이는 많이 안 올랐어요. 그죠? 왜 그거는 인플레이션을 안 해? 물가는 올라가고 지금 사람들 월급은 올라가는데 그죠? 저는 아직까지도 이게 얼마인지
궁금하긴 해요. 자, 우리 여기까지가 우리 월급에 대한 그건데 아래 보시면 근로소득의 수입 귀속 시기라고 적혀 있죠. 급여는 당연히 수입 시기는 근로 제공한 날. 이걸 귀속월이라고 해요. 일한 달. 귀속월이라는 표현을 쓸 거고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 주주총회하면서 직원들한테 상여금 더 줍시다. 이런 멋있는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이 상여금은 잉여금 처분 결의를 이제 귀속 시기로 잡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자고 맨날 싸우던 게 현대자동차였잖아요. 주주들 외국 주주 많으니까 배당하지 말고 직원들한테 상여를 뿌리자고 노사분규하고 그러잖아요. 뭐 나쁜 말은 아닌데 너무 많이 쉬어서 문제지, 그죠? 근데 올해는 힘들어서 노사분규 안 하잖아요. 걔네도 현실을 직시한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제 다음 페이지 넘기면 296페이지에 비과세 소득이 있는데, 자, 이 비과세 소득은 몇 가지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 이건 실기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외워야 되는 거예요.